안녕하세요. 뻔뻔한먹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8월 PCE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2.7% 상승했네요. 1년 4개월 만에 지금 최대를 찍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 부분은 조금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뭔가 물가 부분에서 좀 쎄한 느낌이 있겠고요. 전체적인 어떤 그래프를 보더라도 미국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4월 달에 2.2%까지 내려갔다가 2.6%, 그리고 다시 2.7%를 찍었습니다. 물론 뭐 예상치를 어마무시하게 상회하는 그런 어떤 궤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도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또 전망도 살짝 나오고 있는데, 페드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PCE는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0.25% 인하한 이후에 향후 연내 2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금 비치고 있지만, 이렇게 PCE 물가지수 자체가 조금은 뭔가 좀 아리까리한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연준도 상당히 좀 동결 기조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요. 금리 인하가 이제 뭐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관측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바람에 비트코인이 이제 11만 달러까지 깨지고 있죠. 가장 위험한 자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가상화폐 시장의 선두주자 비트코인의 엄청난 풀악세를 밟는 그런 궤적, 한 2, 3주간 좀 주춤해지고 있는데, 그 선봉장 역할을 했던 파월 의장이 신중론을 지금 계속해서 설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기준금리 인하 그냥 못 먹어도 고 이런 식으로 해서 풀악세를 밟고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이 발언이 나왔었고, 그리고 너무 미국 주식시장이 거품이 끼어 있다라는 발언까지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도 약간 한 이틀간 주춤했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 도지코인이 ETF 상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간 보합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환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PCE 지수를 통한 기준금리가 상당 부분 강성의 강골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달러 가치는 확실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많겠고요. 지금 한국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 한국 경제 전체적인 어떤 면모를 볼 때 안 좋은 시그널이죠. 무엇보다도 이 집값 부분,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이 환율 부분이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아마 반만년, 이 반세기라고 해도 되겠다. 50년 만에 아마 부동산 시장이 환율이라는 어떤 자본시장의 대변동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2025년의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98, 그러니까 100선까지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410원을 뚫었던 것, 지난해 2024년 한 4월 달인가요? 1480원을 뚫었었죠. 당시 달러 인덱스가 한 104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98 상황에서 1410원까지 나왔다는 거는 당시의 지표와 좀 비례 관계를 따지자면 지금 뭐 한 1480원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정도로 좀 뭐 상당히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와 동반한 기준금리 강골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내려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지금 가장 큰 이 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관세 협상 난항입니다. 이거 장기화될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그래서 뭐 어제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2% 급락했습니다. 3,500선까지 찍었고 이제 3,600선까지 가지 않느냐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3,300선으로 내려앉았죠. 3,400선이 이제 붕괴가 됐는데, 이 관세 협상이 결국에 가서는 한국 전체의 어떤 투심을 좀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외국인들도 빠져나가고 국내 투심도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500불을 주느냐 아니면 뭐 통화 스와프를 받느냐, 여러 가지 어떤 기로에서 있는 그런 어떤 이 분수령이 될 수가 있는데, 3,500불 주는 것도 이거 뭐 불가능한 일이고, 이거 뭐
그냥 생각 없이 사인했다가는 그냥 나라 곳간이 텅텅 빌 지경이고요. 이를 위해서 정부는 통화 스와프를 요청을 했는데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해줄 가능성도 거의 좀 없어 보이고요. 이런 어떤 설득 작업들이 단기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또 터져 나오는 또 관세 폭탄들이 연이어서 도미노처럼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앞으로 자본시장을 좀 불안하게 할 요소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의약품 100% 관세 폭탄이 이제 10월 1일부터 발동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한 3, 4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예외상 EU와 일본은 이 관세 협상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 15% 자동차 관세 좀 적용받고 있고요. 우리는 25%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불리하죠. 게다가 지금 의약품 100%까지 지금 발효가 되면 10월 1일부터는 EU와 일본은 15% 관세를 받게 되고 우리는 100% 의약품 관세를 받게 됩니다. 아, 이거 참 난망한 상황인데 이거 미국 의약품 관세 EU, 일본 15%, 한국은 당분간 100%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무역협상 체결국을 이제 15% 우회적으로 좀 이렇게 이 플렉서블하게 좀 대우를 해주면서 한국을 100% 관세에 딱 노출시켜 버렸다는 것 자체도 이거 상당한 이 한미 합의 진통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어떤 수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이 의약품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3%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뭐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수출 퍼센테이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100% 맞아버리면 이제 일본과 EU의 의약품에 비해서는 뭐 현격하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력은 상당히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게 지금 관세 부분이 25%냐 15%냐 자동차 관세 부분에서의 어떤 이 해결점 뭐 중요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의약품 그다음 뭐가 이어지냐 반도체까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협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굉장한 어떤 관세 폭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아마 부동산 시장에서 이 관세라는 아주 테리프라고 그러잖아. 테리프. 정말 이게 말 그대로 때린다는 얘기, 때린다. 그 정도로 지금 참 어이없는 상황이 진행이 되는 게 부동산 시장이 아마 부동산 시장 역사상 이 관세,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문제 때문에 가격이 뭐 완전히 폭락할 정도로 붕괴되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관세가 지금 환율하고 딱 물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의 자산시장과 자본시장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 버블 붕괴의 이 배경을 보시면 당시에 일본은 이 저금리 정책을 써가지고 유동성을 어마무시하게 공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뭐 부랴부랴 일본 정부가 이 집값 엄청나게 올라간 거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까지 단행했고 대출 억제했고 세제까지 규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걸 막지 못했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출 규제 시작했죠. 세제 강화할 조짐 보이죠. 공급 정책 나오고 있지만 좀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지금 집값 급등 추세를 가져올 거라고 보이지만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테리프 관세와 환율에 딱 물려있는 아마 부동산 역사상 이런 어떤 변동 요인은 없었을 겁니다. 당시에 일본 버블 붕괴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양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아파트 시장이 단기간 안에 엄청난 가격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관세하고 환율 얘기는 빼놓고 뭔가 서울 자체의 어떤 공급 부족을 위한 가격 급등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 이거 굉장한 어떤 가장 큰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0년대 일본 부동산 버블의 주요 특징은 과도한 유동성 공급, 그죠? 어마무시하게 자금이 투입이 됐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냥 뭐 세상의 모든 자금 끌어와가지고 집을 샀으니까.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가계빚이 1952조입니다. 주담대, 신용대출, 쌍끌이 여선. 그래서 일본의 과도한 유동성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일본에 어마무시하게 그때 쫙 깔려 있었죠. 뭐 무조건 집을 사라. 그러면 그 집 2배, 3배, 4배 오른다. 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 쫙 깔려 있었는데 지금 보세요. 서울, 마포, 성동 627 규제 나오고 97 규제 나왔어도 그냥 알바노입니다. 계속적으로 지표는 올라가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공식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본 버블 그 당시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신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기저에 체력이 엄청나게 지금 고갈되어 있고 앞으로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는 관세 영향과 환율의 영향, 요거 그대로 한국 아파트를 직격할 가능성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지금 신호를 주고 있잖아. 이것만큼 정말 위험한 신호도 없을 겁니다. 집값 더 오른다, 그죠? 계속적으로 여기 성동, 광진, 한강벨트 중심으로 해서 펌프질을 하고 있는데 요것 자체가 지금 한국 자산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전체적인 어떤 경제 기조와 자본시장의 흐름과 발맞춰서 부동산 시장에 가야 되는데 알바노입니다. 그냥 완전히 반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2, 3개월 후에 이 집값은 정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쓰나미를 때려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굳이 뭐 627, 97 대책 정부가 집값 규제하기 위해서 뭐 대책 안 내놔도 될 정도로 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공공분양, 도심 공공 복합사업, 이 증산사구역 나온다고 그러죠. 삼성, 레미안 이제 뭐 그 팻말을 달겠네. 그리고 DLENC, 이편한 세상 팻말도 달게 되겠고. 어마무시한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41층 3,500세대입니다. 공공분양 2,400세대, 이익공유형 717가구, 통합공공임대 432가구 나오죠. 그러니까 입맛에 따라서 지원할 수가 있어요. 워낙에 지금 공급이 없다라는 지금 말들이 많으니까 정부가 빨리 움직여서 증산사구역을 뭐 사전청약 형태로 내놓을 그런 어떤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길 2구역도 여기도 뭐 신길 뉴타운을 딱 지금 끼고 있는 그런 아주 입지 요충지 아닙니까? 여기도 45층 1,332세대를 지금 공급을 할 예정인데 여기도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공공분야, 공공임대, 또 이익공용으로 나올 가능성 높아서 아마 이 두 곳은 뭐 한 3억 5천 정도면 충분히 초기 진입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허들을 낮춰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그죠? 말도 안 되는 급등세, 반등세는 가장 위험한 자산시장의 신호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뭔가 내가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신길 2구역이나 또 증산 4구역 이런 곳들 우회적으로 좀 노리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관세와 환율은 지금 딱 묶여 있다. 그래서 미국이 뭐 계속적으로 3,500억 달러 이거 뭐 현찰로 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난망합니다. 이거 사인했다가 그냥 골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금 이 관세 협상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교착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는 얘기. 통화스와프도 지금 요구를 했지만 전문가들 이구동성으로 통화스와프 없이는 협상은 불가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외환보유고가 뭐 완전히 텅텅 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도 나서서 IMF 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워딩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통화스와프라는 게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통장 좀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돈은 은인데 너는 네 돈은 금이잖아. 그래도 내 돈 은은 금으로 좀 쳐줘라. 그죠? 그래서 원화 가치를 달러에 준하게 대우를 해달라. 그래서 부족할 때 좀 쏴줘라. 그런 제도입니다. 자, 미국이 이거 해줄까요? 지금 3,500억 달러를 지금 원하고 있는 미국인데 이거 통화스와프 가능할까요? 우리 원화는 중기축도 아니야. 엔화 같은, 뭐 파운드 같은, 유로 같은 비기축입니다. 완전히. 스와프가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3,500불 선불이 통화스와프 없이 힘든데 통화스와프 미국이 글쎄요. 상당 부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게 장기화 된단 말이에요. 수출 전선 당연히 빨간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 가서는 이게 대미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의 양국 간의 입장이 너무 뚜렷해서 이거 평행선을 지금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와중에 어제 코스피와 지금 뭐 환율이 어마무시 지금 출렁거렸었죠. 코스피는 2% 넘게 급락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이 매도에 나서면서 3,4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3,386. 외국인이 5,700억 정도 팔았는데 개인이 1조 정도 들어왔네요. 그래서 좀 방어가 된 것 같은데 월요일 시장이 조금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컨테이너 선박의 운임료가 하락폭이 지금 10년 최대를 찍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세 영향을 받아서 수출 양이 줄어드니까 컨테이너 운임료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대체로 이제 배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천도 지금 뭐 8월 수출이 거의 뭐 6% 정도 감소하는 추세. 미국 관세 영향 좀 제대로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관세 인상은 결국 한국 수출 적자에 계속해서 큰 구멍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무역 수지가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요. 산업별로는 뭐 3%에서 8% 이상 감소하고, 기업 81%가 실질적으로 뭐 실적 악화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연말까지 12월까지 지속된다고 생각한다면 의약품 10월 1일부터 100% 맞죠. 반도체도 지금 100% 얘기하고 있는데, 야, 이거 진짜 굉장히 좀 위기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고스란히 자본시장과 환율시장과 기승전 어디? 아파트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금 아파트 시장 매물도 세야죠. 안 팔립니다. 77,000건 고스란히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거래량도 역시 훅 떨어져 있고요. 지금 거래가도 뭐 올라가네 마네 하지만 평균 거래가 보면 14억에서 서울 거래가가 10억으로 지금 한 4억 정도 마이너스 난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급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본시장이 얼마나 견고하게 버텨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환율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느냐, 관세가 어느 정도 빠르게 협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아파트 시장에 전례가 없었던 어떤 가격 대조정기가 올 가능성도 아주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환율 급등의 영향,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을 크게 높인다는 얘기예요. AI 분석입니다, 이거. 그래서 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 800원에서 1,800원 정도 출렁출렁 거렸고, 결국은 환율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이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97년에 80% 폭락했는데, 부동산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서울 아파트 35조 원 넣을 때 증시는 110조 원 증발하는 그런 2024년 작년에 어떤 증시 상황이 좀 아찔아찔 했었는데, 뭐 은퇴 세대가 자산의 80% 이상을 황금성이 약한 부동산에 다 때려 부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가서는 관세 환율 급등 영향으로 97년 IMF 위기 800원에서 1,800원 올랐던 환율 급등 현상, 금융시장 불안이 부동산 시장을 직격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코스피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매매 시장 강남구가 3주일 상간에 24억 떨어지고 22억 떨어지고, 이게 한 달 상간에, 2달 상간에 기록이니까 이렇게 좀 파이가 큰 건데, 요 타이밍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죠? 지금 일주일 상간에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떨어지는 거 보세요. 마포구 중심으로 해서 중구, 광진구, 관악구. 계속해서 오른다고 하지, 오를 수 없는 지금 구도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부동산 자체 내 톱니바퀴에 의해서 해석되는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가격 전망이 아니란 얘기예요. 관세 환율입니다. 지금의 가장 중심부는 관세 환율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그래서 위험한 자산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가장 많이 오르고 있다는 아파트. 단기적 1번 버블 경험할 수도 있고요. 1990년 당시에 없었던 자본시장의 대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 관세 환율은 한국이 넘어야 될 허들이 허들. 깔려있는 리스크는 일본하고 지금 똑같죠. 당시 1997년. 덮쳐올 수 있는 쓰나미는 당시 일본보다 10배 충격의 강도로 오게 될 가능성도 높아요. 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우리나라 솔직히. 체감적인 일본 경제력에 비해서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아파트가 계속 오른다는 시그널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진짜로 위험한 신호예요. 요 신호 좀 잘 살피시면서 조심조심 접근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미국의 PCE 지수 앞으로 기준금리 그렇게 쉽게 내리지 않겠다라는 신호, 이제 달러도 더 급등할 가능성 높고, 관세 환율에 의해서 지금 주식시장과 환율이 출렁거리고 있는데, 앞으로 기승전 아파트 가격 요 변수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뻔뻔한 목표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